바다 한가운데를 항해 중인 배. 그 배 안에는 선원도, 선장도, 살아있는 무엇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돛도 제대로 서 있고 가라앉지도 않았으며 배 안에는 식량과 물이 가득했고 싸운 흔적이나 급박하게 탈출한 흔적 또한 없었죠. 즉 배는 멀쩡한데 사람만 홀연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다 위에서 일어난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중 하나,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전설의 유령선, 바로 메리 셀레스트호 사건입니다. 1872년 12월 5일 포르투갈령 아조레스 제도 인근 대서양 한복판 항해 중이던 영국 상선 데이 그라시아호의 선원들은 바다 위를 느리게 표류하는 이상한 배 한 척을 발견합니다. 배의 이름은 메리 셀레스트. 뉴욕에서 출항해 이탈리아 제노바로 향하던 미국 상선으로 선장인 벤자민 브릭스, 아내 사라와 2살 배기 딸 소피아, 그리고 선원 7명을 포함한 총 10명이 탑승한 배였죠. 데이 그라시아호 선장 모어하우스는 메리 셀레스트의 항로가 의심스러울 만큼 이탈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가까이 다가가 무전을 시도했지만 2시간이 넘도록 메리 셀레스트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소규모 탐사팀이 메리 셀레스트호에 승선하게 됩니다. 메리 셀레스트호를 조사한 결과 배는 항해가 가능한 상태였고 구조상 큰 손상도 없었으며 화물창에서 운반 중이던 1,700여 통의 공업용 알코올도 거의 손상 없이 실려 있었습니다. 선내에는 6개월 이상 버틸 만큼의 식량과 물이 충분히 있었고 조리도구, 선원들의 옷까지, 아이의 장난감, 침대 이불 등 일상적인 생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선장의 항해일지는 11월 25일을 마지막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항해일지를 제외한 모든 서류가 사라져 있었고 구명보트 한 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시계와 나침반 또한 고장난 상태였고 당시 화물칸에 1m의 물이 고여있긴 했지만 승무원 전원이 배를 버릴 정도는 아니었죠. 심지어 식사가 준비되다만 흔적까지 있었기에 도중에 사건이 발생했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선원들이 배를 떠났다는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싸움, 약탈, 화재, 폭풍 등 어떤 외부 요인의 물리적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배는 항해 중인 그대로인데 사람만 사라진 이유가 도무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도대체 그 배 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메리 셀레스트호는 1861년 캐나다 노바스코샤에서 건조된 브리그틴 형태의 쌍돛대 상선으로 약 280톤 규모의 중형 무역선에 속하며 북대서양을 오가며 주로 상업용 화물을 운반했습니다. 이 배는 몇 차례 소유주가 바뀌었고 사고 이력도 있었지만 1872년 벤자민 브릭스가 배의 소유권을 일부 가진 채 선장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개조 및 보강을 거쳐 안전한 항해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브릭스 선장은 매우 신중하고 신뢰받는 항해사였으며 그의 아내와 어린 딸까지 함께 승선한 점에서 당시 항해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항 당시 기상은 대체로 양호했으며 승무원 간 관계도 원만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메리 셀레스트호에 탑승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메리 셀레스트호 실종 사건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이론들이 제기되며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설 첫 번째, 해적의 습격설. 19세기 대서양에서는 간헐적으로 해적의 존재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메리 셀레스트호가 해적의 습격을 받았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죠. 하지만 이 가설은 값비싼 화물인 공업용 알코올은 물론 선원들의 개인 귀중품이나 식량까지 모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황상 맞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적의 목적은 약탈이며 약탈의 흔적 없이 사람만 사라졌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죠. 또한 당시 해당 해역은 비교적 평온한 지역으로 해적 활동이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 가설의 신빙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상 반란 또는 선장의 정신 이상설. 선장이 돌연 정신 이상을 일으켰거나 선원들 간의 갈등이 반란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선장이 가족과 함께 승선한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고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되었죠. 하지만 배 안에선 어떤 종류의 난투나 폭력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장 브릭스는 냉정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했고 선원들조차 모두 그의 지위를 신뢰하고 있었죠. 가족이 함께 승선한 점을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반란이나 선장의 광기라는 시나리오는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공업용 알코올 증기 폭발설.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가설 중 하나로 실린 공업용 알코올이 열에 의해 증발하면서 증기가 선체 내부에 퍼지고 스파크나 불씨에 의해 작지만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폭발은 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내부의 압력과 충격으로 선원들이 큰 공포에 빠져 황급히 배를 떠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배에는 그을린 흔적이 없었지만 증기 폭발은 불꽃 없이도 강한 진동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브릭스 선장이 가족을 배에 태우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일시적으로 배를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됩니다. 다만 폭발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며 배를 떠났다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연재해 혹은 기상현상, 지진, 수중화산, 미니해일 등의 자연현상이 배를 갑작스럽게
갑자기 흔들어 승무원들이 본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해 탈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수중 지진은 육지에서는 감지되지 않아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지만 바다 위 배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가 갑자기 기울었다거나 화물칸에서 알코올이 쏟아지는 등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선장과 선원들은 즉각적인 대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해당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으며 배 자체의 구조적 손상이나 침수 흔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 설득력은 제한됩니다. 다섯 번째, 구명보트 탈출 후 실종. 예를 들어 선박의 펌프가 고장나거나 선체에 균열이 생겼을 때 선장은 가족과 선원을 구명보트에 태워 일시 대피를 결정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화물로 실린 공업용 알코올의 유증으로 인해 폭발 위험을 감지했다면 안전할 때까지 떨어져 있어라 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피하게 되면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구명보트는 거친 파도, 방향 감각 상실, 악천후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며 결국 본선과 멀어져 실종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선내에 급박한 흔적이 없었고 구명보트만 사라졌다는 점을 봐선 이 가설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하다고 여겨집니다. 여섯 번째, 초자연적 개입과 음모론. 가장 미스터리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이론으로 외계인 납치, 시공간 왜곡, 바다의 저주 등 초자연적 현상이 작용했다는 설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대중은 초자연적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언론과 작가들도 이 사건을 미스터리하게 포장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는 이러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죠. 선내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람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주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이는 과학적 증거보다는 상징성과 미스터리 요소에 초점을 맞춘 가설이라 신뢰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배의 보험금을 노린 두 선장의 자작극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수리를 마친 배를 팔아서 얻는 이득이 더 높다는 점에서 이 혐의는 금세 풀렸죠. 메리 셀레스트 호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유령선이라는 개념 자체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였으며 이후 150년이 넘도록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창작물과 음모론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론 아서 코난 도일의 단편 소설 하버쿡 잽슨의 진술. 그는 이 실종 사건을 재구성해 픽션화하고 배경과 인물을 일부 창작하여 미스터리의 대명사로 이 사건을 대중에게 널리 알렸죠. 흥미로운 건 이 소설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쓰여 당시 독자 중 많은 이들이 실제 진술문으로 착각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메리 셀레스트 호는 다양한 문학 작품과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여러 방송국은 실제 사고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했고 일부 방송에서는 초자연적 요소를 결합해 흥미 위주의 미스터리물로 각색하기도 했습니다. 영화계에서도 메리 셀레스트 호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제작되었죠. 유령선, 해양 미스터리, 실종 스릴러 등의 장르에서 이 사건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상상력의 기반이 되었고 특히 사라진 일기, 남겨진 구명보트, 멀쩡한 배 안의 공포 같은 상징적 이미지들은 이후 수많은 허구적 스토리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됐습니다. 심지어 버뮤다 삼각지대의 전설을 이야기할 때도 실제 발생 장소는 버뮤다와 관련이 없음에도 정체불명의 실종이라는 공통점으로 관련 음모론과 엮여 회자되곤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양 미스터리라는 장르의 문을 연 사례로 평가를 받게 되었죠. 일반 대중들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해석과 논쟁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사건은 단지 배 한 척의 이야기가 아닌 인간의 공포와 상상 그리고 미지에 대한 집단적 호기심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메리 셀레스트 호 사건은 인류 문화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살아있는 미스터리로 자리잡게 된 것이죠. 바다 위에 남겨진 한 척의 배, 그 배를 타고 항해하던 10명의 사람은 대체 왜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들을 데려간 것일까요? 15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고 수많은 이론만 난무할 뿐입니다.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해양 미스터리로 불리는 메리 셀레스트 호 실종 사건,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양의 미스터리한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